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보르헤스 센터. 센터는 여기 있네요. 따옴표 잘해줬네요. 센터. 유명한 시인들의 시들을 따라서 만든 작품. 그 유명한 시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걸로 넓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보르헤스 센터는 보르헤스라는 사람의 다양한 소설 중에서 소설을 썼나 보죠. 시인이 밑줄 친 구절들, 그럼 이 시인은 성시정, 시인이 밑줄 친 구절을 골라서 만든 작품, 보르헤스 센터라고 읽어도 되는데, 보르헤스를 보고 생각하는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읽어보니까, 시를 읽어보니까 녹색으로 해야지. 녹색 새들의 열매로 맺은 어떤 나무. 그러니까 새가 있는데 새가 열매를 먹어요. 그럼 열매를 똥을 싸죠. 그러면 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녹색의 나무이니까 꼭 이 새가 녹색의 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떤 나무? 글자를 가진 장미. 그럼 장미라는 장미. 이게 장미라는 게 어떤 의미나 상징성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 잎사귀에서 이 장미를 보면 글자가 떠올린다고요. 그래서 글자 가진 장미, 그 의미를 떠올린다. 사물, 대상을 보면 의미를 떠올린다. 그럼 그 의미를 떠올린 거를 뭐라고요? 시로 옮기는 겁니다. 자, 장미, 잎사귀에서 시로 옮기기를 열망했으므로,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떤 대상, 자연들은 시인이 이것들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이 대상물들이 열망하여 시인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가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시인은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만숀이라는 기이한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 시인은 누구냐? 보르헤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르헤스 팽 초록을 보며, 근데 이 시인이 성시정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보르헤스가 있었던 도서관을 가면 되니까, 체험 삼아 여행으로. 시종 만현이라는 기이한 도서관에서 왜 기이하냐? 이 보르헤스 풍이라는, 보르헤스가 쓴, 보르헤스의 스타일의 처음 쓴 원고들을 손보고 그걸 고치고, 그러면 이 보르헤스일 수도 있어요. 보르헤스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풍에 원고를 손볼 수도 있으니까, 초록을. 근데 이 원고를 손보면, 그러면 이거는 손질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조용히 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시인이면 성시정이든 보르헤스든, 성시정 시인이든 보르헤스든. 그래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근데 그러면서 잠시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도서관 앞에 이런 장미나 나무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이 시로 들어오는 열망을 어디서 느꼈다? 보르헤스가 있었던 도서관에서 느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외로운 쪽으로 꺾어지라. 그러면 시를 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 시를 쓰기 위해서 좋은 조건은 외로움입니다. 고독. 외롭고 고독하면 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시인은 조용한 상태. 그러니까 번잡한 쪽으로 가시겠어요? 외로운 쪽으로 가시겠어요? 그러면 이 고독한 속에서 성찰이 되고 반성이 되면서 시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렇게 바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분주해. 그럼 시 쓸 새도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외로운 쪽으로 꺾어지라. 미로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면 이게 뭐냐? 시를 쓰는 과정이 뭐냐? 미로라고요. 헤쳐나가야 정말 복잡한 길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이제 이 미로 속에서 단어를 찾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럼 미로를 원하는 모든 이들은 뭐냐? 창작자들, 작가들. 이 창작자들이 오래전부터 되내려오는 이 문장의 맛을 줘. 그럼 이렇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문장은 요걸 것 같아요. 요거, 외로운 쪽으로 꺾어지라. 미로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면 요거 한 문장일 수도 있고, 외로운 쪽으로 꺾어지라. 요 문장. 외로운 쪽으로 꺾어지라. 미로를 보는
원하는 모든 얘기, 창작의 고통, 창작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이 길이 창작의 길이니까. 창작의 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오랜 전부터 내려오는 이 문장은 마술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외로운 쪽으로 꺾어 가라고. 그러면 창작의 길로 들어서간다고. 근데 이 문장, 외로운 쪽으로 꺾어지라. 그러니까 외로운 쪽이 뭐야? 조용한 나날을 보내는 거야. 일부러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전에 시인들이 썼던 시들도 살펴보면서. 그래서 살펴봤기 때문에 보르헤스 센토야. 자, 이 시인으로서는 아직은 본인이 미로 속에 들어가면서, 그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의 감성을 올릴 수 있는 시를 쓴다면 확인이 되겠지. 근데 아직은 확인할 바 없다. 이런 좀 겸손한 얘기일 수도 있고, 창작의 고통 속에서, 미로 속에서 들어가서 아직 헤매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는 아직, 이 시에 대한 결과 자체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지. 확인할 바가 없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이렇게 밤마다, 밤같은 껌껌해 안 보여 미로에, 밤같은 미로에 정말 밤이 또 오면 밤 같은데 미로가 어둡지만 헤쳐나가는데 또 밤이 오니까 또 아무것도 안 보여. 자, 미로에 들어갔다는 걸 알았는데 밤같은 미로라. 그게 더 어두워졌어. 그러면 정말 시인은 겁에 질려서 어디로 갈지 그러면 잠들지 못하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미로 속에서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밤이 오고 이 미로의 속에 들어가는 건데 이 미로 자체도 인식이 안 될 만큼 또 혼란스럽고 그러면 잠들지 못하지. 창작의 고통으로. 형용할 길이 없지. 표현할 길이 없지. 미로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야. 그럼 이 중심부에 있는 거는 어쩌면 시인인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이 도서관 속에서 깜깜한 밤 속에서 헤쳐나가는 과정을 겪었던 보르헤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인지 너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럼 무라일체 아니면 나와 너가 자타일치 이렇게 할 수 있네. 그러니까 미로 속에 있는 모든 창작자들은 다 같은 위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 미로 속에서는. 하지만 시인이 이제 창작을 쓰기 시작해. 그러면 미로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서는 이 시인이 미로를 헤쳐나가는 것은 온전히 그 시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시로 옮겨지기를 열망하는 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자연을 받아들인 순간이야. 이 순간이 앞과 끝이 연결된. 그러면 당연히 보르헤스는 사라지지. 자, 무슨 뜻이냐? 맹자를 공부한다고 치면 이 맹자의 글을 공부를 하면서 그지? 맹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내용을 전개를 하면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나도 같이 헤매. 이렇게 글을 헤매면서 맹자가 맹자인지 내가 맹자인지 이 사람이 감정이입을 시키고 동화를 하거든. 공부를 할 때는. 그런데 이제 맹자에 대해서 내가 논할 때는 맹자에 대한 나를 논하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아. 자, 어떤 것을 공부를 해나가서 문학사를 공부하든 예술사를 공부해서 예술사에서 A라는 화가를 공부하면 A 화가에 대한 인생 역전 역사를 다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 그러면서 같이 고민하고 반응하고 감성을 느껴. 그래서 이 A라는 화가가 굉장히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런 걸 느꼈으면 그걸 같이 느껴. 같이 아파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온전한 나를 찾게 되는 거지. 온전한 나의 화법과 화풍과 그림이 나오는 거지. 내가 그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은 이 사람하고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손가락이야. 이 손가락이 뭐냐? 이게 보르헤스야. 보르헤스가 뭘 가르쳤어? 요쪽에 시라는 거를 가르쳤어. 미로 속에서 보르헤스가. 그러면 이 보르헤스가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지만 요 손끝에 요 점점점부터는 뭐라고? 온전한
이 성시정, 시인만의 창작의 길이는. 그러면 놓치는 거지. 보르헤스랑 이별을 하는 거지. 보르헤스를 배워서 보르헤스를 넘어가는 거야.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데, 자, 여기에서 또 보니까, 보르헤스를 딱 살펴보니까, 보르헤스의, 보면 시인이네, 이분도. 그죠? 소설가이면서, 뭐라고요? 소설가이면서 시인입니다, 시인. 평론가로서 환상적 사실주의를 썼네. 환상적 사실주의. 환상이 있는데 사실주의.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르헤스야.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어. 뭐 변호사 심리학자는 아버지고 우루과이 군인 집안 출신이고 어머니는. 그래서 영국 문학 배우고 가정교사한테 배우고 셰익스피어도 배우고 문학적 재능 드러내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뭐 프랑스어 독일어도 배웠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문해운동에서 참여도 하고 잡지도 발표하고 했는데,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현실주의, 인간의 감성과 감각, 상상을 중시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향토주의, 이렇게 민족적 향토주의, 이거 중요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내려가야 되네. 이거 보면 이렇게 시도 발표를 하고 픽션도 발표하고 소설집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죠? 책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한편 시립도서관에 근무했대. 뭐 이렇게 대통령의 패런을 비판해서 같은 연극도 당했대. 그런데 국립도서관 관장으로 취업하면서 뭐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 그래서 아까 시에서 도서관 나왔구나. 여기 보세요. 약시였는데 시력을 잃었대. 그래서 아까 밤이란 게 나왔구나. 여기에는 도서관이란 게 나왔구나. 그래서. 그죠? 그래서 80만 권의 책, 어둠을 동시에 도서관에서. 근데 어머니의 도움으로 책을 읽었대. 글을 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도서관장에 물러나고 문학 강연도 하고 이주하고, 그죠? 그러면 개인 비서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니까 이 전체적인 이 사람이 이제 일정을 보더라도, 그죠? 시나 소설을 썼지. 그런데 이 창작을 해가면서도 계속 뭐라고? 이 도서관에서 있으면서 창작에 활동을 했고, 그죠? 할 말을 하고 뭐 하는 동안에 비판당해서 외롭게 어떻게 보면 연금되는 처지처럼 이렇게 하면서 꾸준하게 한 이 사람의 인생 역전의 과정도 뭐 거기에 들어있다. 시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충분히 될 듯 하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보니까 성미정 시인의 보르헤르 센토 하면 뭐라고요? 시를 창작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시인이다 가정하고 이거를 읽지 않으면, 시인의 마음을 가정하고 읽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렇게 시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석할 만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동화쌤입니다.